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중 법무사 2차 시험에 대해 막연함 또는 궁금함을 질문하시곤 하셔서 이번 27회 법무사 2차 시험 문제를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저의 수험 시절에는 케이스형이 아닌 문장형, 즉 단문형으로 출제되었기에 어쩌면 지금보다는 더 수월한 시험 공부였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서를 통독하고 기출문제를 빼고 예상문제에 집중하면 막연함이 어느정도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같이 예상문제를 공부하고 나에게 불이 타는 경쟁자에게도 불이 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래의 법무사 2차 시험은 케이스형, 즉 사례형으로 출제됩니다. 기본기는 다 갖췄다고 보고 사례 해결 능력을 보겠다는 출제의 의도로 추측합니다. 실무 능력을 측정하겠다는 것이겠지요. 이번 27회 2차 시험 문제 민법부터 부동산 등기 서류 작성까지 다 읽어보았는데 실무 경력이 17년 차인 저로서도 단시간 내에 풀어내기는 너무나 어려운 사례 문제입니다. 기본서에 더해 판례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최소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꿰뚫고 논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이메일로 수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 홈페이지에 이메일 수신 신청하면 하급심과 대법원 판례 속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를 읽으실 때 결론만 보지 말고 사실관계를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판례의 사례가 변형되어 출제되어도 쉽게 추론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27회 법무사 시험 2차 민법 문제 1입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갑은 2020년 5월 1일 을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을은 변제기까지 이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을은 2020년 11월 1일 이 차용금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을의 병에 대한 채권 2천만원을 갑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을과 합의하였다. 을은 같은 날 병에게 이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그 후 을 또는 병이 갑에게 추가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는 않았다. 갑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21년 5월 1일 정에게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5천만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을에게 이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정은 이 채권 양수 당시 갑과 을 사이에 채권 양도 금지 합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1. 이 기본적 사실에 추가하여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5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을은 병에 대한 채권 2천만원을 양도하였으므로 3천만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을의 주장의 당부를 논하시오. 2. 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갑은 병에 대하여 양수채권 2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병은 갑이 양수한 을의 채권은 임금채권으로 압류가 제한되므로 을이 갑에게 임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심리 결과 갑이 양수한 을의 채권은 병에 대한 임금 채권인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 경우 갑의 청구의 당부를 논하시오. 3. 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정은 2021년 8월 1일 무에게 이 양수 채권을 재차 양도하고 같은 날 을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무는 을을 상대로 양수채권 5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을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이유로 정 무에게로 각 채권 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무 청구가 받아들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있다면 서술하고 없다면 즉 을의 주장이 부당하다면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 문제는 대법원 2019년 12월 19일 선고 2016-2428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사례풀이라고 판단합니다. 가장 먼저 민법 채권 양도 조문, 민사집행법 압류금지 채권 조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채권의 양도성, 양도금지 특약의 효력, 선의의 제3자,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축약해 봅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제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즉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양도는 유예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 특약을 가지고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 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는 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449조 제2항 법문이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의미라고 해석해야 한다. 법조문에서 양도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법문에 의하여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 양도가 무효로 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 양도는 당연히 무효이지만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 단서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 채권은 이전되더라도 본래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함이 원칙이고 양도금지 특약도 이러한 계약 내용 중 하나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지명채권의 양수인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도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법문은 명문으로 이를 다시 확인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나 전부가 허용되는 것은 양도금지 특약의 법적 성질과 상관없이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 재산을 열거적으로 규정한 데에 따른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다입니다. 여기에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조 제2항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조문을 언급해주고 거기에 반드시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이 통지해야 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해 통지할 수 있다라고 언급해주는 것이 가점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